이번 시간에는 거시경제 예측, 주식시장 예측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버핏의 주식 명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거시경제 예측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른 위대한 투자가들 역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로 이루어진 미국 투자회사조차 주식시장의 하락을 예측하지 못하고 파산하였습니다. 피터 린치는 월가의 영웅들이란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세 자체는 상관 말아야 한다. 내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독자에게 설득시킬 수 있다면 이 책은 소임을 다한 것이다. 저도 그동안의 주식 경험을 통해 동의합니다.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미리 예측하고 맞춘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시장 폭락 후 갖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주식의 폭락을 예측하고 그 전에 주식을 모두 현금화한 후 폭락 후에 주식을 사면 얼마나 돈 벌기 쉬울까 하는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폭락 전 일부만이라도 현금화하면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쉬울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의 위험을 알리는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지표들이 존재하고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고 혼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로도 주식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단기 금리차는 주식시장이 위험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환산 순수출 지수도 주식시장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PBR은 우리 주식시장이 바닥에 위치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원달러 환율, 금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다우 지수의 월봉 차트와 우리나라 코스피 월봉 차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상승한다고 세계 주식이 상승하지는 않지만 미국 주식이 하락하면 세계 주식은 하락합니다. 미국 다우 지수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상승하지만 이 기간 코스피는 긴 박스권에서 횡보합니다. 다우 하락 시기에는 정확히 하락에 동참합니다. 2008년, 2020년, 2022년, 2008년, 2020년, 2022년.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라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어 종이 조각에 불과한 화폐 발행으로 제1위의 경제대국, 최고의 소비시장이 되었습니다. 미국 주식이 하락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세계 시장의 소비가 위축되고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고 수출 위주 경제이므로 미국이 기침을 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미국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와 2년물 단기 채권 금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차트와 미국 다우지수 월봉 차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장기 채권 금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하므로 단기 채권 금리에 비해 금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단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여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표에서 이 검은 선 아래로 파란 선이 내려가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세로의 어두운 부분은 경기가 하강하고 주가 하락이 발생한 시기와 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반드시 주식시장에 폭락이 발생하는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발생과 주식시장 하락의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2007년경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2008년, 2009년 동안에 경기 하락과 주가 폭락이 발생합니다. 다우 월봉 차트에서도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주가는 2020년까지 꾸준히 상승한 후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잠깐의 경기 하락과 주가 폭락이 발생합니다. 여기 다우지수 월봉 차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잠시의 하락 이후 바로 주가는 회복하게 됩니다. 2020년 현재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가는 역시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의 하락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조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 현금 비중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때 현금을 일부 가지고 있다면 신규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기존의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최소 적립식 투자를 멈추고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